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남북 경협주 전반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. 요번에 트럼프 2기가 들었으면서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의 이런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. 이거는 미국 대선 기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일인데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,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진전이 돼서 북미 수교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이 트럼프는 이 한반도 내의 친미국가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친미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원산에다가 자기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실질적으로 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들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핵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수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미 관계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 1기 때뿐만 아니라 퇴임하고 나서 또 계속 김정은과 연락을 지속해 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요번에 2기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이러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진전된 대화를 해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미 북한은 핵 무장에 대해서 굉장한 진보를 이뤄놨고, 이러한 진보를 제갑을 받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. 무엇이 됐던 간에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이런 직접적인 정상 간 대화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이 지난번 예전에 중국과 이 미국이 핑퐁 외교로 이 수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본 수상이 먼저 자기들 대표단을 끌고 가서 이 베이징에 들어가서 먼저 이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거는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 자본이 필요했고, 외부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고, 그 외부 자본과 기술을 일본이 줄 수도 있고 미국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일 전쟁을 치른 상대방 적국이라 할지라도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 일본과 중국이 이 수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죠.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이 일본이 수교를 하겠다고 해서 예전 식민지 배상금을 한 200억 달러 정도 집어주면 마지못해 이 북일 수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북일 수교 자체가 자연스럽게 북미 수교로도 연결될 수 있고, 한반도 내에서 우리만 고립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한반도 문제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외교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개성공단입니다. 우리가 개성공단을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한 적이 있고,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중소기업 전용 공단이지만 그만큼 잘 운영이 되어 오면서 말 그대로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를 위해서 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거는 이 북한도 기존의 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계약을 맺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물론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게 중간에 어그러지고 한 측면이 있지만, 그래도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계약 관계를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는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기존에 해왔던 50년짜리 계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계약을 잘 이행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
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. 이거는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더더욱 높아질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남북 관계도 그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서는 개성공단과 이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선취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대표적으로 신원 같은 경우도 개성공단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,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하게 오른 모습이죠. 이거는 윤석열 탄핵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. 윤석열이 남북 관계를 긴장 관계로 지난 3년 동안 조금도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쪽으로 하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만 해왔던 그런 정부가 뭐 잘하면 토요일 날 그 한국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이 될 가능성이 크고, 그렇게 되면 새로운 권력이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신원 같은 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업체인데요. 이 업체도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11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이 개성공단에 실제로 다시 재입주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, 왜냐면 우리 그 개성공단 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 2014년에 완전히 이 남북 경협이 끝나고 나서 계속 개성공단 협의회 쪽에서는 계속 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. 정부에 그 계속 요구해온 이유는 정부에서 베트남이나 다른 저임금 국가의 공단을 소개를 해줘도 이 물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이점을 그 따라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인디에프 같은 이런 업체도 결국 개성공단에 다시 재입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통일교가 이 그러니까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, 여기는 이제 파주에도 땅을 대규모로 갖고 있고, 이 북한 금강산 관광을 하는 여행사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남북경협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업체이기도 하고 주가도 가장 탄력을 받고 가죠. 특히나 이 통일그룹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런 이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이 통일교가 이제 먼저 나서서 북한과 이런 협상을 시도해서 금강산 관광권을 이제 따기도 했고, 하여튼 그런 측면 때문에도 일신석재가 먼저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그거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이 남북경협 관련해서 개성공단에서 입주해서 일을 해왔었고, 그러다 보니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실제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